최근에 티몬이랑 위메프가 쌩 난리가 났죠. 지금쯤 내용은 다 아실 거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이 티몬이랑 위메프는 오픈마켓이고 판매자들이 입점을 해서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티몬에서 물건을 사면은 이 돈이 판매자한테 바로 꽂히진 않거든요. 일단은 티몬한테 갔다가 자기들 몫으로 수수료를 떼고요, 나중에 한참 뒤에 정산을 해가지고 판매자한테 넘기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이 정산을 안 해줘가지고 문제가 터진 거죠. 판매자들은 돈을 못 받으니까 물건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나오면서 구매자한테 물건을 안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구매 취소를 걸고 있어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난 이미 돈을 뱉었는데 돈만 내고 물건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라도 환불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환불은 판매자가 아니라 티몬, 위메프한테 받아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환불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불 받겠다고 본사 가가지고 새벽까지 줄 서고 그러잖아요. 살다 환불론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대충 큰 줄기는 이런 상황인데 이유를 조금 알고 싶은 거예요. 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돼가지고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됐냐. 오늘은 이거를 조금 알아봤거든요. 사실 이게 티몬이나 위메프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모기업인 큐텐이죠. 이 큐텐의 대표가 구영배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민심이 바닥보다 밑에 있잖아요. 맨홀 뚜껑 따고 밑에 들어가 있어요. 닌자 거북이처럼. 근데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미지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초대박을 친 사업가였어요. 한국에서야 구영배가 누구십니까 할 수 있는데 원래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커머스 이쪽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이 구영배 대표가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나왔는데 이 전공을 살려가지고 실제로 자원 쪽에서 일을 하거든요. 원래는 유전개발 쪽에서 일을 했죠. 여기 석유가 있나 없나 한 번씩 땅을 쥐어 짜보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업무 특성상 외국으로 많이 돌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가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게 이제 막 생길 때거든요. 이때 구영배 대표가 들어간 회사가 인터파크예요. 당시에 인터파크가 사내 벤처 사업으로 경매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를 구영배 대표가 이끌게 되거든요. 아마도 옥션을 의식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옥션이 먼저 경매 사이트로 잘 됐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게 구스닥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구스닥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지금의 지마켓이 됩니다. 이 지마켓으로 바꾸고 나서는 경매만 하지 않았고요. 오픈마켓으로 방향을 조금 틀게 되면서 판매자들이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 잘 돼가지고 앞서가고 있던 옥션을 제치고 업계 1등을 찍게 됩니다. 바로 이 성과를 등에 업고 상장까지 하게 되고요. 상장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구스닥을 나스닥에 상장을 한 거죠. 상장하고 나서는 회사를 고점에 팔게 되는데 이때 이거를 고점에 산 게 이베이죠. 당시에 전자상거래 붐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주 좋은 타이밍에 성공적인 엑시트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초대박의 신화를 쓴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했으면은 멋대가리 미쳐버린 형님으로 남았겠죠. 근데 문제가 이때 이제 맛을 봤잖아요. 맛을 본 게 문제예요. 시식으로 딱 한 번 해본 게 작금의 사태까지 이어진 겁니다. 한 번 재미를 봤으니까 또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다만 원래 했던 방식 그대로 할 수는 없었죠. 왜냐면 경업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제가 만약에 채널을 돈 받고 팔았어요. 팔 생각도 없고 팔리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팔았는데 다음날 제가 채널을 또 하나 더 만듭니다. 지식 한 입 팔자마자 지식 한 상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상도가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거를 막는 조항이 들어가죠. 지마켓을 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 10년 동안은 동종업계 건드리지 않기 이런 조항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못하니까 남의 나라 싱가포르에 건너가서 창업을 한 거죠. 이게 지금 문제의 큐텐이 된 것이고, 이후로 10년 동안은 외국물만 적시면서 살았다고 해요. 싱가포르를 본진으로 잡고 아시아 쪽을 두들겨 본 건데 생각보다 글로벌하게 사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돈을 못 주고 있나 봐요. 어쨌든 한국 밖에서 활동을 하니까 과거 전력이 화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지도가 별로 없던 거죠. 큐텐이든 구영배 대표든. 그래서 잘 모르고 당했다는 말도 있고. 근데 인지도를 지금 이런 식으로 올릴 줄은 몰랐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10년 푹 묵혀있다가 경업 금지가 풀리자마자 냅다 한국으로 뜁니다. 겁나 뛰었어요. 침 흘리면서. 흘리는 것도 아니야. 거의 뱉어요. 히드라 마냥. 진짜 욕심이 많았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국의 커머스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거든요. 제일 먼저 이베이 코리아를 사려고 했어요. 당시에 여기가 지마켓을 들고 있었으니까 팔았던 지마켓을 다시 사겠다고 한 거죠. 고점에 팔고 나와서 저점에 재구매를 하겠다는 건데 못 샀습니다. 이 지마켓이 커머스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였잖아요. 이 말이 저점이지 꽤 비싼 거예요. 결국은 인수를 못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웃돈 주고 사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신세계그룹의 정영진 회장이죠. 왜 이렇게 비싸게 샀지? 이런 얘기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때쯤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큐텐이 돈이 없다. 돈이 없어가지고 인수를 못한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그지였더라고요. 이 큐텐이 적자가 조금 쌓여있거든요. 2021년까지 누적되어 있는 적자가 4천억이 넘어요. 적자가 지속이 되면서 가진 돈을 다 까먹었습니다. 처음에 투자했던 돈, 저축해서 모아둔 돈 싹 다 홀라당 다 까먹었어요. 이거를 이제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 잠식 중에서도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상종도 못할 회사가 된 거예요. 속된 말로
상거지가 된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기업 쇼핑을 했어요. 고작 2년이라는 단기에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무려 5개나 되는 기업을 마구잡이로 사들입니다. 이 중에 바로 그 티몬이랑 위메프가 있던 거죠. 심지어 자기 고향집인 인터파크까지 사버렸어요. 이게 고작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일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심지어 이렇게 산 기업도 적자 기업이에요. 이 중에 티몬이랑 위메프는 만년 적자예요. 여기도 이미 자본 잠식에 빠져 있습니다. 적자 기업이 적자 기업을 산 거예요. 빚쟁이가 빚쟁이를 식구로 들인 겁니다. 빚이 2배, 3배예요. 근데 돈 없다면서 뭔 돈으로 인수를 했냐? 돈으로 인수한 게 아니에요. 물물 교환을 했어요. 티몬이랑 위메프 지분을 받고 큐텐 계열사 지분을 주고 이렇게 지분 교환 방식으로 샀다고 해요. 그리고 AK몰 같은 경우는 전략적 협력이라고 해가지고 단돈 5억 원 정도를 주고 싸게 샀죠. 와, 회사 아파트보다 싸다. 그 우리 동네 그 지하철 마지막역 종점에 있는 직주 근처 그지 같은 아파트. 강남에서 돌아올 때 못 앉으면 1시간 반 서 있어야 되는 그러다가 한 3일 늙어버리는 그런 아파트. 얘가 한 6억인데 회사를 5억에 산 거예요. 그나마 여기는 싸게라도 샀으니까 다행이지. 문제는 이제 위시를 인수한 거예요. 위시가 이게 미국에 있는 커머스라 잘 모르실 텐데 미국에 진출한다고 이거를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꼼수로 살 방법이 없으니까 현금을 주고 사게 돼요. 근데 현금이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없는 돈 만든다고 비정상적으로 돈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골랐던 게 요거 때문에 터진 거예요. 때문에 위시 인수를 기폭제, 방아쇠, 여드름 압출기 이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확히 이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면은 판매자랑 구매자, 계열사 이 셋한테 골고루 끌어다가 썼다는 거예요. 주변에 똥물을 그냥 소방호스로 뿌린 것. 출력 수압을 최대로 땡겨가지고 일단 뭐 계열사에서 돈을 빌렸다는 말도 있고요.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산금 지연이죠. 판매자한테 줘야 될 돈을 멋대로 써버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산금을 늦게 주는 식으로 시스템을 바꾼 적이 있고요. 이마저도 못 지켜가지고 정산금이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정산금은 자기들 돈이 아니잖아요. 판매자 돈이고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인데 조금 막 나간 것 같아요. 이 정산금 문제가 판매자의 돈을 끌어다 쓴 거라면은 구매자의 돈을 끌어다가 쓰는 방법은 상품권 판매였어요. 이 티몬이나 위메프가 할인을 엄청나게 때리면서 상품권을 과도하게 많이 팔았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보통 이 상품권이라는 게 할인된 가격으로 팔기는 하죠. 근데 이게 사는 사람이 할인된 만큼 이득을 보겠지만 반대로 파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건데 왜 굳이 상품권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현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상품권을 팔면은 일단은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들어온 돈을 굴려가지고 투자를 하든 사업을 키우든 급한 데 쓰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기는 해요. 누가 이 상품권을 쓸 때마다 빠져나갈 돈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권을 발행에다가 고객한테 파는 행위를 사실상 고객한테 돈을 빌리는 걸로 보거든요. 2% 할인가로 상품권을 판다는 거는 결국 2%의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사실 이 상품권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세계 상품권 잘 쓰고 있잖아요. 이 발행사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갚을 능력이 있고 소화 가능한 만큼만 적당한 물량만 발행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해줄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보통 이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큐텐이라든가 그 계열사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가 망가져 있어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데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물량을 팔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티몬은 마지막에 할인율을 엄청 때렸거든요. 사실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거죠. 갚을날 생각 안 하고 대출을 엄청 땡긴 거예요. 소비자들은 이거를 모르잖아요. 9만원 주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돈 복사구나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들 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품권들 사용이 막히면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큐텐이 상품권을 팔아가지고 마련한 돈을 어디다 썼겠냐, 사업을 벌리는 거에 썼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벌렸냐, 굳이 적자 기업까지 인수한 이유가 뭐냐. 이게 보면은 이게 적자여도 미래가 있는 기업을 샀으면 모르겠는데 매출이랑 점유율이 막 깎이고 있었거든요. 계속. 대체 이거를 왜 산 거야? 대체 무슨 그림을 그린 거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게 물류 사업을 키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큐텐이 큐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택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택배 사업을 엄청 키우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물동량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요거 때문에 커머스 기업들을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택배는 싹 다 큐익스프레스로 보내게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물류 사업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이거 키워서 뭐 어디다 써먹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상장이에요. 이번에도 나스닥에 상장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엑싯을 노려보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시도를 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계속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보면은 위기를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패하면 사기, 성공하면 사업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내막이야 모르지만. 근데 이런 큰 그림의 물감이 튀어버리는 몇 가지 큰 변수가 생깁니다. 일단은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둔화되고 물건이 잘 안 팔렸어요. 실제로 인수한 회사들 실적이 계속 안 좋아졌거든요. 매출이나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기만 했잖아요. 특히 제일 큰 변수가 알리랑 테무예요. 중국발 이커머스가 침공을 하면서 쿠팡에 비해 경쟁력이 없던 티몬이나 위메프가 제일 앞에서 선빵을 맞기 시작합니다. 지금 턱주거리가 다 깨져가지고 걸레짝이 됐어요. 근데
사실 알리나 테무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진출을 했죠. 때문에 큐텐이 미국에서 인수한 위시도 몇 대 좀 맞았다고 들었거든요. 위시 하나 사겠다고 폭탄 돌리기를 엄청 했는데 위시가 주춤해버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무리하게 확장하려다가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쓰게 됐고 문제가 터지니까 사방팔방으로 똥이 튀고 있다, 똥물을 스프링클러로 뿌리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작금의 사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티몬이나 위메표나 신뢰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판매자고 구매자고 줄줄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엄청 빠지고 있고, 이러면은 돈 벌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돈을 갚는 게 더더욱 힘들어지고 점점 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